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변론 절차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그러면 되도록 빨리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대중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지성우 교수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200여 년 이상 한 번도 없었고요. 프랑스도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없었습니다. 한 30여 개 국가의 선진국 중에서 유독 한국만 지금 37년간 3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을 단 3달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 헌법 교수 동료들은 깜짝 놀랍니다. 3개월에 어떻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수가 있겠는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사에만 몇 개월이 걸리고요. 아까 제가 몇 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대통령직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항구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핵이 국회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탄핵을 해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11번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11번의 그 변론으로 대통령직을 탄핵해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린다는 것,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예. 김선택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비상계엄이란 특수성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 뭐 사례를 하나 들면 2022년 12월 7일에 그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의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가 그 정확히 12월 7일, 2020년 12월 7일 11시 41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의 명령에서 국회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딱 2시간 후에 1시 42분에 1시 49분에 탄핵됐어요. 바로 그날 당일 탄핵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되기 7분 전인가 그때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정이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키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낙선했을 때 자기 지지자들을 뭐 선동을 했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 그 인정할 것인가는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번 우리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런 형태의 그 비상계엄 형태가 여러 번 있었어요. 1952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고 심지어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헌병대 연병기로 끌고 간 적이 있고요. 72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다시 80년에 전두환이라는 실력자가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서 5.17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실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가 이런 형태의 국회에 대한 이게 침탈 행위를 저지른 게 4번째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이야말로 처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87년 이후에 88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 의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이 시금석이 될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심리를 이제 종결도 했고, 그러니까 평일을 빨리 맞춰서 평결을 해서 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길 바랄 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불법이라는 단어, 쿠데타라는 단어, 이거는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의 성격 내지는 법적 판단까지를 끝냈을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주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지금 일반 재판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행위라고 확정하기는 지금 이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 일반 재판의 그 무죄 추정 원칙과 저는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그것을 계엄 행위를 내란이다, 내지는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 짓고 시작하면 이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판례가 다 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그 5.17 그 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명백히 그 위헌성을 밝히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20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는 그 부마항쟁 있지 않습니까? 부마항쟁 시에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 선포한 그 포고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 무효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 12월 달에는 그 10월 유신 때 했던 전국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그 위헌 위법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2020년 8월 20일에는 긴급조치 제9회 발동행위에 대해서 또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계엄 선포와 그 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보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그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낌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사건들,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뭐 나중에 내란죄가 형사범죄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법원에 맡기는 것이고, 지금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사건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이거를 지금 그 불법겸이라고 하는 말은 왜 하는 말이냐면, 지금 세계학계에서 지금 쿠데타를 연구하는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지금 우리 12.3 계엄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아주 최근에 그 친위 쿠데타, 권력자에 의한 불법 계엄 쿠데타로 다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국내에서 뭐 이걸 이리저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계학계에서는 평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서 자꾸 뭐 이거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일단 이 12.3 이 계엄 자체는, 그죠? 권력자에 의한 친위적인 그 셀프 쿠, 우리가 스페인어는 아우토 골페이라고 그래요. 하도 많이 그 남미에서 이런 형태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 최신의 가장 텍스트북 케이스로, 과거에는 1992년에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그 쿠데타가 가장 텍스트북 케이스였어요. 이제는 윤석열의 이 2023년 12월 3일 이 불법 쿠데타가 가장 전형적인 텍스트북 케이스로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알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